일단 이 배비장전의 공간적 배경은 제주도죠? 네. 제주도예요,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에 가서 뭐 제주도 하면 뭐 10번도 더 가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방선문 계곡 가보신 분? 이건 안 가봤는데 못 가봤는데 이거 어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데 안 가보고 제주도를 갔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어디요? 어디가 그게 아마 바다만 가봤지. 예,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방문 코스는 아닌데 방선 이게 아마 애월 뭐 이쪽에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절로 이쪽으로 오세요. 그 방선문 계곡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선이 방문한다는 계곡이거든요. 아, 그래서 방송이에요. 방문할 방자에 이게 신선 선자잖아요. 이 방문할 방자에 혼자 오셨어? 신선 선자. 네. 이게 방선문이거든요. 신선이 방문한다는 이름 계곡인데 멋지네. 예, 이름 멋지죠. 그래서 이 배비장전의 공간적 배경은 제주도고, 제주도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유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지만 과거에는 뭐 지금은 정말 제주도가 엄청나지, 그렇죠? 근데 방선문 계곡. 과거에 조선 시대에는 제주도가 어디였어요? 유배지였어요, 유배지. 여러분 그 독일도라고 가보셨나요? 네. 독일도 가보면 윤선도 유적지잖아요. 네. 여기도 완전히 옛날에 유배지였어요. 옛날에 유배지였다고. 추상. 예, 유배지였는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관광지가 됐지만 그 당시에 제주도도 유배지였어요. 옛날에 뭐 제주도가 이렇게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했겠어요? 당연히 발달 안 했지. 그러니까 막 정말 배 타고 가는데 장난이 아니겠죠. 배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곳이었어요. 벽지였고 그런 공간적 배경이 배비장전입니다. 그래서 이 배비장전에 나오는 제주도는 당연히 어떤 곳이냐? 중앙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맞죠? 이 제주도라는 곳은 중앙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일단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곳에 있는 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지방 토 세력이라고 해요. 토부 세력이란 말 써요. 토부. 그래서 이 지방 행정관들의 권력이 막강합니다. 이 제주도는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곳을 배경으로 했다는 건데, 이 배비장전의 특징이 뭐냐? 배비장전의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풍자? 지배층에 대한 풍자가. 그렇죠. 지배층에 대한 풍자 좋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민중들이 잡초처럼 짓밟혀도 낙천적인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면서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층에 대한 풍자도 되지만 이 민중들을 이렇게 써서 민중들이 잡초처럼 짓밟혀도 낙천적인 인생관과 또 뭐예요? 가치관 이런 걸 가지면서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한다. 이런 걸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비장전이고요. 이 배비장전에 읽어보면 당연히 제주도에 뭐가 나와요? 풍물, 또 무속신앙, 풍습 이런 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배비장전 읽어보면 제주도의 풍물, 뭐 민속신앙, 무속신앙, 풍습 이런 게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뭐랄까요 아전계층, 아전이라고 하잖아요. 아전. 아전이 있고 이제 거기에 뭐 도지사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도니까. 그럼 이 아전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공무원으로 이렇게 순서를 따졌을 때 상당히 높아요. 이게 도지사는 이제 보통 지금도 2급 이상 뭐 이렇게 되잖아요. 시장직 하면 그죠? 도지사 한 6급 정도 요즘으로 기준하면 6급 공무원 정도. 6급 공무원. 난 아정이라고 그랬어. 아전이라 해서 낮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도지사 자체가 2급 공무원 뭐 이러는데 그래서 상당히 요즘으로 따지면 그래요. 하여튼 5급에서 6급 정도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비장전은 일단 뭐라고 하냐면 판소리에서 발전한 이게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판소리계 소설이다. 이렇게 써. 여러분 그 판소리계 소설이 상당히 많아요. 판소리에서 발전한 그죠? 우리가 뭐 수궁가 뭐 이런 거 뭐 흥부가 이런 거 다 판소리에서
발전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근원서라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배비장전은 이 판소리에서 발전한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비장전을 읽어보면 어떤 몰락하는 이야기에 웃음을 유발해. 그렇죠. 여기 보면 배비장이 몰락하죠. 다 읽어보셨죠? 한 3번 읽어보셨죠? 이 배비장이 완전히 몰락해요. 그러니까 몰락하는 이야기에 웃음을 유발하죠. 왜 그러냐면 배비장이 그 뭡니까 나는 군자연하다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이게 현대어로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군자연이란 말 써요. 군자연. 현대어에서는 이런 말 나오나 모르겠네. 군자연이란 말이 뭔 뜻이에요? 군자연. 군자는 알겠고 연이 그랄 연자잖아요. 군자연이란 건 군자인 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군자인 척하는 거. 군자가 아닌데 군자인 척하는 거를 유식한 말로 군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정도 네네. 한자는 뭐 껌이죠. 그래서 이 몰락하는 이야기에 웃음을 유발해. 이 몰락을 한단 말이에요. 배비장이 몰락을 하고요. 그런 것에 이제 웃음을 유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비장전은 몇 세기에 조선시대를 반영하느냐? 19세기. 자, 19세기에 조선시대를 반영한다. 이렇게 써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19세기니까 1800년대라는 소리 아닙니까? 1800년대의 조선시대를 반영하고 풍자해요. 자, 작품의 그러면 전체적인 짜임은 뭐냐? 작품의 전체적인 짜임을 5글자로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남성 회절담이라고. 이 회절이란 말이 좀 어렵죠. 절개를 훼손한다. 그게 회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국문학이 쓴 용어예요. 회는 훼손한다 할 때 회자고 절은 절개. 남성 회절담. 여러분 아마 뭐 문학교양과에서는 이런 용어는 안 들어보셨을 건데 국문학에서는 이제 쓰는 용어입니다. 이 국문학을 하면 좋은 게 좀 말들이 멋있어요. 말들이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들이 많아. 하여튼 이 남성 회절담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걸 뭐라고 하냐? 기생이 관리를 농락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롱설어라고 해요. 기가 기생이겠죠. 농은 농락한다. 기생이 관리를 농락했다. 뭐 말 들으면 알겠죠. 뭐 한자까지 몰라도 여러분 기생이 농락했나 보다. 또 이걸 뭐라고 하냐? 미개설어라고 해요. 미개는 뭔지 알겠어요? 쌀띠주. 미인이 아니라 쌀미자, 쌀미자. 미인은 때 미자가 이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고 미개, 쌀띠주, 쌀띠주. 쌀띠주설. 네. 쌀띠주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 얘가. 그죠? 미개설화.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가 무슨 설화? 이빨 뽑는 이야기 나와요? 네. 발치설화라고 해요. 발치. 요즘도 발치란 말 쓰지 않나요? 써요. 네, 발치. 이건 알죠? 이빨 뽑는 이야기. 기롱설화, 미개설화, 발치설화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발치설화라든가 기롱설화라든가 미개설화가 배비장전에만 있었냐? 천만의 말씀. 다른 데도 엄청 많았어요. 다른 데 당연히 많았어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한 거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배비장전은 이 풍자문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타이어죠. 세타이어. 그리고 영어로 이제 세타이어라고 그래요. 풍자를. S-A-T-I-R-E. 세타이, 헌타이어가 아닌 세타이. 이게 풍자문학인데 이걸 되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배비장에 대한 풍자. 그러니까 세타이어가 풍자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 그렇죠. 그렇게 일단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비장전은 20세기에 이제 들어오면서 판소리로의 전성은 끊어져 버려요. 그 전에 계속 판소리로 했었어요. 요즘에 뭐 배비장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보통 판소리 5마당이라고 해서 수군가부터 뭐 춘향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청가 이런 거는 있지만 수군가 이런 건 있지만 배비장가 이런 거는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다가 없어졌다. 일단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배비장전은 이제 이본들이 많아요. 이본이라는 건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본이라고 다른 판본. 이본이란 다른 판본. 판본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판본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출판사에서 만들었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뭐 목판본으로 나무에다 찍었냐, 경판본, 뭐 서울에서 찍었냐,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여튼 판본이 되게 많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자세한 뭐 깊은 이야기는 뭐 여러분에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비장전은 뭐 무슨 본 해가지고 여러 판본들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 뭐 국문학 전공자는 아니니까 뭐 그것까지는 이야기하기 너무 깊어지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본이 되게 좀 많이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배비장전을 보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재미가 있죠. 내용을 읽어보면 재미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 배비장전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싶냐면 파토스라는 말 써요. 조금 뭐 무식한 말로 우리가 여러분 파토스와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시나요? 이거 이제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요건 좀 알아두십시오. 이걸 이제 파토스라고 이 로고스라고 그래.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있죠. 시학에 보면 나오는데 로고스라는 것은 이성이 이성. 파토스는 뭐겠어요? 그러면 감성. 이런 TH가 나오면요 영어에서 이게 마음이라는 뜻인 거 아세요? 몰라요? 자 그러면 심퍼시 한번 해볼게요. 심퍼시. 공감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이게 이 심퍼시가 공감이죠. 왜 공감이냐면 심이 같으냐 퍼시가 마음이야. 맞죠? 같은 마음이 공감이지. 그러니까 공감하면 또 뭐가 일어나? 동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 무슨 지하철에서 막 저도 옛날에 보면 껌 막 팔, 요즘은 별로 없는데 껌을 이렇게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공감, 동정심이 일어나서 1,000원짜리 이렇게 주려고 봤는데 10,000원짜리인 거예요. 이렇게 주려고 왔더니 그러니까 막 고맙습니다 한 10번 하고 가더라고요. 그냥. 근데 저는 거슬러 줄 줄 알았더니 안 거슬러 줬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심퍼시라는 게 공감, 동정심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고스라는 것은 이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성. 인간의 이성적인 존재 이성, 남녀 이성 말고 그 이성을 추론하는 능력 있죠. 이 파토스가 되게 많습니다. 왜 파토스가 많냐면 이빨도 뽑고 막 애랑이 배신하고 뭐 이런 게 나오죠. 읽어보면 네. 뭐 그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불쌍하게 또 여길 수 있잖아요. 야, 이 남자가 이런 지경까지 또 베비랑의 위신이 막 추락하죠. 베비랑 위신이 막 추락하는 거 나오죠. 읽어보셨죠? 네. 위신이 추락하니까 조롱거리, 웃음거리 이런 게 다 파토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온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작품에서는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 중심적인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책은 읽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자, 이 배비장은 자 보세요. 배비장은 세 가지 계층. 자,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세 가지 계층이 등장해.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배비장 전에 등장하는 세 가지 계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양반 사대부 계층. 양반 사대부 계층. 양반 사대부 계층이 등장하죠. 김경 목사 이런 쪽이 등장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중인 계층. 맞죠? 중인 계층이 등장. 중인은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계급이 중간이어서 중인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서울의 중심에 살아서 중인이에요. 제가 이야기 안 했나? 우리가 동인, 서인, 남인, 북인 하면 사람들은 동인, 제가 이거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한문학과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중인이 뭐냐 해서 대부분 중간 계급이 그게 아니라 서울의 알짜배기 땅 중간이야. 중간.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동인은 동쪽에 살잖아요. 서인이 서쪽에 살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인은 중간에 사는 거예요. 요즘 말 광화문, 종로 완전 알짜배기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거지. 공부는 알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알수록. 자,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막 아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중인계층에 또 정비장, 배비장은 중인인 거 알겠죠? 네. 요즘 말하는 5급 공무원이. 그러니까 배비장이 정비장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렇죠? 똑같이 당하잖아요. 세 번째가 천민계층. 방자와 애랑이에요. 맞나요? 네, 방자도 천민이잖아. 방자와 애랑이 바로 천민계층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계층을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계층.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계층이 막 공존을 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전반부, 후반부. 여러분 읽고 오시니까 훨씬 이해가 쉽죠? 자, 전반부는 누구와 애랑의 이별담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 그렇지, 정비장과 애랑의 이별.
정비장과 애랑. 이 정비장과 이 애랑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 자, 후반부는 배비장의, 자, 이것도 이제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봉욕담이라고 해요. 봉욕담. 이게 뭔 소리냐면 욕됨을 만났다. 이 만날 봉자거든요. 욕을 당했다는 소리죠. 그걸 봉욕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봉욕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읽어보면 후반부는 배비장이 그냥 애랑에게 완전 녹아버리죠. 네. 그래서 이 몰락하는 이야기예요. 배비장이 애랑에게 그 방선문 계곡에서 그 애랑이 목욕하는 거 보병 가잖아요. 그죠? 배비장이 애랑에게 녹아서 몰락하니, 제가 그 제주도에 그 문학여행 이제 그 졸업여행을 국문학과 하고 있는 데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진짜 방선문, 이건 보통 사람이 이런 데 있는 제주도 사람도 몰라. 그래갖고 이제 막 렌트카 해갖고 갔어. 딱 갔는데 내려서 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예, 그러니까 무늬만 있고 돌 같은 거는 있고 있는데 물까지 있으면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위치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관광 코스에는 따로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가시면 이 방선문 계곡은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어쨌든 배비장의 이 봉욕담, 배비장의 애랑에게 녹아서 몰락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 배비장은 당연히 이제 망신, 위신, 추락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배비장전을 읽어보면 배비장이 신분 비하가 되죠. 거기 이제 뭡니까, 여자의 애랑의 남편이 막 등장하잖아요. 네, 그 방자가 그렇죠. 남편인 것처럼. 그래갖고 얘가 이제 뭐 어디 들어가잖아. 맞죠?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개 흉내도 내고 검은 곳 소리 막 내고, 그 다음에 그렇죠, 업귀신이라고 해서 업귀신. 이거 업귀신이란 말 들어봤어요? 업귀신. 이거 업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업귀신이라고 다 업귀신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한 집안의 살림을 보호하거나 보살펴 준다고 하는 귀신이 업귀신이에요. 한 집안의 살림을 보호하거나 보살펴 준다고 하는. 근데 가야금, 이게 시험에 국문과에서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배비장전에서 주인공 배비장의 신분 비하와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개, 2번 검은고, 3번 업귀신, 4번 가야금. 아니, 가야금이겠죠. 가야금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개와 검은고와 업귀신이 나오죠. 그러니까 막 그런 흉내를 내잖아요, 얘가. 맞죠?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이 배비장전의 주인공이 쌀뜨기에 들어가 망신을 당하는 이야기. 이거는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동야휘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야휘집. 이런 책 속에 이런 그 쌀뜨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배비장전을 만든 거예요. 배비장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가 됐다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전반부는 아까 정비장과 애랑의 이별담이잖아요. 자, 이게 또 재밌어요. 전반부는 정비장과 애랑의 이별담이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설화에 들어갈까, 여러분? 이거는 전반부는 설화로 보면 무슨 설화에 들어갈까? 몰라요? 이게 발치설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빨 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기생이 막 좋으니까 이빨 이렇게 막 뺀단 말이에요. 맞죠? 나중에 내 이빨 내놔니까 쌀자루 한 3개 갖다 놓고 여기서 찾아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발치설화거든요. 발치설화가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농락을 했는지 그냥 정부민 포대로 한 3개가 있는 거예요. 이빨 뺀 게. 이빨 뺀 게. 네. 이 진짜로. 애랑이라는 여자가 대단한 네, 대단한 여자죠. 능력자야. 그렇게 빼서 이 중에 찾아가겠어요? 네? 못 찾아가지.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가 배비장이 봉욕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쌀뜨기에 나오잖아요. 미개설화가 되는 거예요. 맞죠? 어렵지 않잖아요. 쌀뜨기가 미개설화가 된다.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 배비장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화는 양반의 망신, 또 위신 추락, 풍자 해악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막 이런 일반 백성들은 뭡니까, 통쾌한 그런 그 통쾌함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겠죠? 통쾌함을 느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생 신분인 애랑의 간교한 성격을 보여줘요. 맞죠? 애랑이 되게 간교해요. 그리고 또 탐욕적이고 부패한 관료층에 대한 비판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양반도 결국은 뭡니까, 별 수 없다.
양반 착하다는 군자인 척한 양반도 결국 보면 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이제 유혹하는 우리가 그 뭡니까 황진이도 있잖아요. 황진이도 뭡니까? 일도 창해하면 뭐 이런 말 있지 않나요? 네. 다시 오지 못한다. 명월이 만공산하니 네. 쉬어가면.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청살리 벽계수가 실제로 푸른 시냇물도 되지만 이 사람의 호흡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수의감이라는 건 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네. 이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도 한 번 푸른 바다를 건너면 다시 오지 못한다. 그렇죠? 한 번 푸른 바다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월이라는 게 이게 재밌는 거죠. 진짜 밝은 달도 돼. 명월이니까 맞죠? 두 번째는 황진이가 되는 거야, 황진. 이게 한시라든가 이 시조의 맛이 뭐냐면요. 이게 두 가지의 의미를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명월이 그러니까 밝은 달이 공산에 꽉 차 있으니 빈산에 꽉 차 있으니 이런 뜻도 되지만 황진이가 빈산에 빈방에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하여튼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중의법으로 쓰인 것. 이것도 유혹하는 노래잖아요. 이 맞죠? 이게. 하여튼 그래서 이 작품 배비장전은 그런 여러 가지 이본도 있는데 이 배비장전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거정이라는 조선시대 사람이 있는데 태평하나 골계전이라는 게 있어요. 태평하나 골계전에 보면 이런 그 배비장전의 구조와 비슷한 발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발치 이야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발치설화가 어떤 레파토리가 있냐면 첫 번째는 경주가 이제 배경으로 돼 있어요. 경주에 있는 어느 관창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관에 있는 그 기생, 그 관창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장안의 소년이 그 창기를 좋아해. 창기를 좋아해. 그래서 소년과 창기가 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창기가 이 신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어떤 물건으로 절신지물을 요구해요. 절신지물이란 말이 뭐냐면 오늘 좀 어려운 말이 막 나오는데 그렇죠. 몸에 있는 것을 끊어가지고 달라. 이걸 절신지물이라고.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끊을 절자 이 정도는 알겠죠. 몸신자 이 정도 어렵지 않죠? 갈지자 물건 물자 끊을 절자 몸신자 이 정도는 알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몸에 있는 것을 끊어서 주는 물건 뭐 이런 거예요. 그걸 절신지물이라고. 몸에 붙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징표로 우리가 헤어지니까 달라 이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걸 달라. 그게 그러니까 보통 몸에 붙어 있는 걸 달라고 하면 이제 많이 주면 어금니를 많이 주죠. 어금니 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년이 이 판치를 잘라야 돼. 판치가 어금니에 판치라는 게 어금니. 어금니가 판치예요. 이 영어로 어금니가 뭐냐? 몰라가 답이에요. 몰라. 예, MOLA 이게 어금니예요, 정말. MOLAR이 어금니인데 이 판치라고 해서 한자로 하면 이제 요 판자를 쓰거든요. 이 치자는 알죠? 이 치자. 네. 이렇게 씁니다. 요 이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어금니를 잘라주고 서울로 가. 야,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생이빨 뽑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이 치과에 가서 뽑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금니를 그냥 이 치과 안 가고 뽑을 수 있어요? 그런 분 계세요? 응. 이거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여자가 뭐죠? 배신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배신하지. 그래서 이 창기가 변심해서 또 누구하고 지내? 이 사람은 쭉 빨아먹었잖아요. 돈을. 또 다른 남자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배신이야,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이제 노복을 보내. 그러니까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판치 반환 요구권. 반환을 요구해. 그러니까 내 이빨 돌려도 네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얘가지고 배신했으니까 돌려다. 그러니까 이 창기가 비웃으면서 이 남자의 판치가 담긴 그 정부미 포대 같은 거예요. 포대를 몇 포대 갖다 놓고 찾아가라. 이게 이제 이 발치 이야기의 것이 그러니까 이런 그 뭡니까 배비장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소재로 해서 이 정비장하고 배비장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비장은 자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어떤 이야기냐?
이 정리를 하면 종합 선물 세트인데 미모. 일단 얼굴이 예쁜 여자가 나와요. 이별. 여기 얘랑 엄청 예쁜 애예요. 그렇지. 그렇죠? 미모와 이별의 요소.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발치 모티브. 이빨 뽑는 거. 자, 발치 모티브. 자, 요게 물론 이제 그 쌀띠주도 나오지만 쌀띠주. 그리고 미개서라도 나오죠. 하나 더 하면. 자, 이것이 합해져서 배비장전이 나오는 거예요. 배비장전이 나오는 겁니다. 발티 모티프까지가 나온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다양하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애랑은 정비장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배비장 이전에 정비장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받는데 심지어 이 절신지물이 이제 그런 판치가 아까 어금니라고 했잖아요. 어금니 말고 그 뭡니까 상투 상투 이 상투도 바래 상투도 바라고 이제 그 뭐 남성의 상징 이제 이걸 여기서는 주장군이라고 주장군 그것도 잘라달라 그것까지 이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것까지 요구해요. 그것까지 요구.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뭐랄까 분자연 하는 이 남자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결국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배비장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비장전을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이 좀 인상적이고 뭐 그런지 한 마디씩 하시죠.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말씀 여기부터 읽어. 네. 그럼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무슨 설화들이 다 남자들이 왜 그래? 아니 원래 뭐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도 문제죠. 뭘 그렇게까지. 문제야? 예. 뭘 문제야? 여자는 괜찮아. 여자는 괜찮아요? 절대로 안 넘어간다고 봤잖아. 근데 음. 이거 원래 이게 관찰사들이 예. 구입을 할 때 그렇죠. 사람들을 참기- 다 데리고 가나요? 아니 거기 데려간다면 그곳에 아마 이런 기생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아니, 그러니까- 데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 예. 데리고 간다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장들을 자기 비장은 데려가죠 비장은 당연히. 그래요? 비장은 관찰사만 가고 아니, 비장들은 거기에 있는 지방 세력 중에 아니 그 사람도 있지만 이게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장이 요즘 뭐냐면 수행 비서예요. 수행 비서. 요즘 말하면 뭐 시장 수행 비서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 있는 사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곳에 데려가면 내 아는 사람들 이렇게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행 비서들이기 때문에 내 측근들을 이렇게 좀 데려가는 경향이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그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같이 가겠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거 보면서 그 사실은 몰랐는데 이번에 이거 읽으면서 이제 비장들을 다 자기가 모집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네. 데리고 가는데 이래서 오늘날의 정치도 사람이 한 이제 정치에 들어가면은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그렇죠.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하기가 힘들어. 네. 그렇지. 그렇죠. 그거는 왜냐면 나를 알아준 사람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마음이 같아요. 맞아요. 네. 또 한 말씀 좀 하시죠. 그래도 오늘날에 태어난 게 다행이다. 여자가. 왜 저희도 아, 멋있잖아요. 반기. 그렇죠. 네, 멋있잖아. 반기고 반기. 맞아요. 그런 데 있는 나라에 있는 희생을 반기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네들은 뭐야, 뭐 또 그죠? 저도 근데 예쁘게 태어나니까 저렇게 하잖아. 여기 되게 미인이야. 내가 아무나 가는 게 예쁘게 아니고. 태어나니까 저렇게 여자는 예뻐야 되는구나. 맞아.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된다. 여자가 태어나서 여자는 태어나는 걸 감사해. 여자의 권한이 낮은 거 아니거든. 그치? 그렇죠. 지금은 뭐 여성이 훨씬 더 높죠. 많이 높은 편. 저기도 여자가 훨씬 높아요. 아니 높아도 여기는 이제 신분 자체가 기생이니까 천민에 들어가잖아요. 천민에 천민에 들어가.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거 없잖아요. 옛날에 그 뭐야 백정 뭐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연세 많아도 그 양반들 젊은 거 애들이 하대 이렇게 말을 꽉 놔도 그냥 되잖아. 태어난
다 이어지잖아. 아버지가 그런 거 이어져서 옛날에 양반을 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양반 여자들 양반이라는 개념이 따로 지금도 없으니까. 흑수저 양반은 남자들만 있잖아. 지금도 흑수저. 마찬가지지. 그래 지금도 있긴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옛날처럼 지자길에 잘 타고나면 지금 끝까지 이렇게 변치 않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치. 노력하면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기속적 지위와 성취적 지위라고 좀 유식한 말로.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양반의 아들은 양반이야. 기속적 지위라고 하거든요. 끝까지. 좀 사회학적 용어로. 내가 이제 성취하면 돼. 성취적 지위. 지금 그래도 네. 달라잖아. 지금은 성취적 지위잖아요. 네. 물론 이제 흑수저일 수 있지만 내가 흑수저라도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 성취한 사람이 많거든요.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성취한 사람이 하는 얘기고. 아니 근데 옛날에는 애초에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애초에 안 돼 버린다니까. 애초에 중인은 그렇게 되고 그렇죠. 서모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나면 그렇죠. 이해도 못하고 막 그렇죠. 쉽지가 않죠. 완전 양반은 반 친구를 안 해주고 그 높은 저기에는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어디서 그 사회자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종모법이라고 해서 엄마 쪽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 쪽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걸 종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딸을 종자 어미 모자.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엄마가 천민이면 그 아들이나 딸은 천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종모법이기 때문에. 그럼 엄마가 양반이고 그렇죠. 엄마가 양반일 때 당연히 아버지가- 하여튼 엄마 쪽을 따르는 거예요, 무조건. 한국이면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지. 그러니까 엄마가 양반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무마시켜 버리지. 그런 경우는 이게 황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무마시켜 버린다. 황진이 몰라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 TV에서 황진이 했었잖아요. 그 황진이가 그거는 약간 선화적인 내용이 좀 있고, TV에서 그렇게 나온 거야. 그거는 진짜 약간 반대인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그걸 이게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게 다른 곳을 가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돼. 그게 뭐 집안에서 쫓아냈어. 네, 집안에서. 자기 네. 양반의 그 양반 속이고 그대로 예. 하여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품을 읽어보면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별 차이가 없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호질 이야기를 좀 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작품 좀 이야기했나요? 안 했나? 안 했으면 좀 이야기를 더 할게요. 여기 책에 안 나오지만 호질 이야기. 호질이라는 게 연암 박지원의 작품 중에 호질이 뭐냐면 호랑이의 질체. 호랑이의 꾸짖음이에요. 꾸짖음인데 호랑이가 꾸짖는 거.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죽었어. 이게 연료비를 받았어. 연료비. 이 여인이 연료비를 받았다고. 얼마나 연료인지 알겠죠? 연료비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4명이야. 성이 다 달라. 김씨, 이씨, 뭐 박씨, 뭐 최씨야. 이 뭔 소리예요? 아버지가 다 쓴다는 거. 이거부터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게 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연령을 받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엄마가 이제 아이들이 보니까 엄마가 자기 이제 훈장 선생님하고 막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문을 이렇게 그 뭡니까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을 콱 열어버리니까 이 훈장 선생이 놀랄 거 아니에요. 놀라서 막 도망을 가는 거겠지. 애들이 이제 그걸 봤으니까 막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 빠지면 뚱뚱이 빠지는 거야. 어머나. 그 뚱뚱이 빠진 그 훈장 선생을 호랑이가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꾸짖는 거예요. 응? 냄새가 난다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는 너희들 같이 사기치진 않는다. 그래서 그 인물 여러분 이제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동일론이에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인물성 동일론. 이게 뭐냐면 사람. 이 물은 인물이 아니라 동물. 사람과 동물의 성품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이게 인물성 동일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호랑이나 뭐 이런 것 동물도 보면 자기 새끼한테 젖을 주고 자기 새끼를 돌봐주고 이거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물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제 사람이 오히려 막 자기 새끼를 막 죽이기도 하고 오히려 사람이 더 무섭지. 그랬을 때 그런 사람도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리고 동물들끼리 사기치진 않잖아.
동물들끼리는 사기를 칩니까? 안 쳐요. 그리고 동물들은 내가 이게 먹을 만큼 이렇게 딱 먹으면 더 이상 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먹어도 막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작품이 연암 박지원의 호질. 나중에 여러분 이 호질이라는 작품도 읽어보시면 야, 이 연암 박지원이 정말 글을 되게 잘 쓰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당시에 그런 세태라든가 이런 것을 풍자하는 이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제 여기 나오는 배비장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작자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이제 조금 유식한 말을 또 하나 드리면 적층 문학이라고 해요. 적층 문학. 예, 칭유할 때 칭. 적 쌓을 적자. 칭.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다 좀 더 쌓여. 이야기가 쌓이겠죠. 쌓이고 쌓여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적층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층 문학. 그러니까 이 배비장전도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어. 그럼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고 그 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정비장의 이야기로만 끝낼 수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정비장만 하니까 심심해. 그러니까 배비장의 이야기를 만들어. 거기다가 막 기생 이야기도 만들어. 재밌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막 겹쳐 있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층 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이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